지금 2년간 원장님은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꾸준히 이 얼굴 운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거 꾸준히 했거든요. 특히 그래요? 저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팔자주름이에요. 콧볼 옆에서부터 입가까지 팔자 라인을 따라서 손가락을 접어서 살짝 대고요. 이거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했을 때 좀 기분 좋은 정도로만. 나는 좀 더 여기 이 주름을 막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시면 저희가 유튜브를 되게 오랫동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2년간 원장님은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요즘 거울을 봐도 예전보다 조금 그래도 천천히 늙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비법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유튜브를 찍으면서 제가 제 얼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저도 모르게 꾸준히 이 얼굴 운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거 꾸준히 했거든요. 특히 그래요? 저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이 팔자주름이에요. 저희가 이 영상을 찍은 지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어떤 분들 얼굴 더 이뻐지고 어떤 분들은 좀 그대로인 것 같아. 요 최근에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차이는 딱 하나죠. 그때 알려드린 걸 했냐 안 했냐. 원장님이 하셨군요.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팔자주름의 종류부터 원인, 해결법까지 진짜 알맹이만 쏙쏙쏙 담아드릴게요. 특히 팔자주름도요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종류부터 다르니까 접근법이 사실 좀 달라요. 내 팔자주름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 알면 해결 방법도 쉽겠죠. 시술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술까지 딱 현실적인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팔자주름이 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유독 팔자주름만큼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끔 좀 젊은 친구들 중에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팔자주름이 신경 쓰인다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생기는 위치가요 얼굴 한가운데 콧볼부터 입력까지 딱 떨어지는데 표정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또 빛도 가장 먼저 받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깊이는 사실은 생각보다 더 어둡게 느껴지고 또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팔자주름이 또 웃을 때 더 뚜렷해지고 또 안 웃고 있어도 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표정인데 선이 약간 보이니까 더 피곤해 보이고 막 지쳐 보이고 좀 이렇게 화난 인상처럼 보이게 하는 주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팔자주름 단순한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좀 관리를 한다 하시면은 진짜 이미지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예요. 오늘 영상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알려드릴 테니까요. 중간에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팔자주름은 대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은 사실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에요. 비슷해 보여도 왜 생겼는지 그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얼굴도 다르고 표정 쓰는 것도 다르고 좀 버릇감도 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름도 사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자주름을 딱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눌림 팔자예요. 이건 말 그대로 뭔가 위에서 팔자가 위에서 꾹 누른 것처럼 생긴 주름이에요. 그래도 광대 아래 내가 볼살이 좀 통통하거나 얼굴 전체에 좀 살이 많으신 분들한테 자주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왜 생기냐면 볼살이나 광대가 젊었을 때는 팽팽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를 잘 지탱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이 좀 떨어져. 이랬으면 그 무게를 피부가 못 버티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무게에 의해서 쭉 눌리면서 주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 무게부터 좀 줄여야 돼요. 볼살을 좀 살짝 정리해 주거나 눌리는 부위를 위로 쭉쭉 올려주는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접힌 팔자예요. 이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게 표정이 풍부한 분들, 또 많이 웃고 많이 말하시는 분들, 입 주변을 자주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많이 생겨요. 저예요. 억울해요. 팔자를 쓰니까 자꾸 접히면서 점점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종이를 처음 딱 색종이 딱 꺼내면 깨끗하잖아요. 근데 자꾸 접었다 뺐다 저희가 막 누르면 거기 자국이 그대로 생기잖아요. 얼굴도 똑같아요. 접히다 보면 그쪽 근육이 굳고 피부도 따라 굳어버려요. 이럴 때는 이 굳은 근육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입 주변 마사지도 좋고요. 또 제가 자주 알려드리는 리 운동 아시죠? 평소에 잘 안 웃는다 하는 분들은 막 입이 막 바르르 떨려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안 쓰던 근육을 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힘들어도 하다 보면 점점 부드러워지고 입꼬리도 살짝 올라가요. 그리고 인상도 좋아지거든요. 세 번째는 꺼진 팔자예요. 이거는 이제 주름이라기보다는 얼굴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팔자가 있는 자리가 푹 꺼져서 파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자처럼 돼버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튀어나와 있고 입이 살짝 앞으로 나와 있는 돌출형의 얼굴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튀어나오니까 여기가 안으로 쑥 비어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서 좀 많이 체중 감량을 하셨거나 볼살이 원래 없으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좀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팔자주름이에요. 이럴 때는요, 주름을 없애기보다는 그 꺼진 공간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광대 밑을 마사지로 끌어올려주거나 실리프팅처럼 구조 자체를 당겨주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내 얼굴이 어떤 타입인지 확인을 하셨으면 그에 맞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시죠? 바로 다음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실전 운동 루틴 건생 스타일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눌림 팔자입니다. 볼살이나 광대살이 많아서 팔자 쪽이 쭉 눌린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럴 땐 무조건 위로 무게를 끌어올려주는 이 측두근 마사지가 핵심이에요. 귀 위에 관자놀이 있는 부분을 주먹을 쥐고 살짝 눌러서 흔들흔들 풀어주세요. 이건 열심히 하시면 얼굴 전체 리프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수하고 로션 바르기 전에 해주셔도 좋고 아침 화장 전에 살짝 쓸어줘도 효과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분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실 때 귀 바로 위에 열심히 해주시고 거기서 좀 한 칸 또 위로 올라가셔서 한 칸 또 위로 올라가서 이 세 포인트 다 해주시면 좋아요. 귀 바로 위에 열심히 흔들어 주시고 또 한 칸 올라가셔서 익숙해졌으면 각진 부분으로. 두 번째는 접힌 팔자입니다. 이 접힌 팔자는 굳은 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팔자 흔들기랑 리 운동을 같이 할 건데요. 팔자 흔들기 마사지부터 해볼 텐데요. 콧볼 옆에서부터 입가까지 팔자 라인을 따라서 손가락을 접어서 살짝 대고요. 그 자리를 꾹 눌러서 작게 흔들어주세요. 여기를 포인트를 나누셔서 하나, 둘, 셋이나 뭐 하나, 둘, 셋, 넷 원하는 대로 만드셔가지고 한 포인트마다 5초씩 천천히 아래로 한 줄씩 내려오면서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너무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부드럽게 했을 때 좀 기분 좋은 정도로만. 딱딱하게 굳어있던 근육이 살살살 풀리면서 주름이 자리 잡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나는 좀 더 여기 이 주름을 막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시면 양치하실 때 손가락을 안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셔서 아까랑 똑같이 흔들흔들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마사지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리 운동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입을 살짝만 벌리고 리 소리를 내면서 입꼬리를 부드럽게 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하루 2, 3분만 해도 표정 근육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팔자도 덜 접히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꺼진 팔자입니다. 이 꺼진 팔자 주름은 살이 없어서 주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밖에서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밀어줘야 돼요. 입을 다문 상태에서 양쪽 볼에 바람을 넣듯이 살짝 부풀려 보세요. 약간 팔자를 향해서 바람을 살짝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쪽 동시에도 5초씩, 한쪽씩 5초씩 하셔서 총 15번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동작은 볼 안에서부터 꺼진 부위를 밀어내주기 때문에 얼굴 중심이 굉장히 탄탄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게다가 끝나고 나면 사실 혈류 흐름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자주름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시술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팔자주름이 깊어졌을 때 가장 확실하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실리프팅이에요. 아무리 마사지를 열심히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한다고 해도 이미 생겨서 좀 깊어진 주름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실리프팅은 피부 속에 녹는 특수 실을 넣어서 처진 얼굴 조직을 안에서 위로 끌어올려주는 시술이에요. 이 시술이 효과적인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물리적인 리프팅이에요. 저희가 팔자가 되게 처져서 생긴 거니까 위로 당겨주는 거예요. 저 당기고 싶네요. 큰일 났네. 빨리 당겨야겠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속 콜라겐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술 받고 몇 주가 지나면 안색이 맑아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팔자주름에 특히 실리프팅이 잘 맞는 이유도 있는데 이 팔자 라인은 광대 밑이라서 무게도 실리고 입 주변이랑 표정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피부 겉만 만져줘도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실리프팅은 이 팔자주름이 생긴 구조를 좀 리셋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케어를 병행해도 팔자가 깊게 남아있는 분들, 메이크업으로 가려서 답답했던 분들, 좀 표정이 좀 지쳐 보인다? 이런 분들이라면 실리프팅이 정말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죠. 팔자주름은 또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팍 이렇게 생기진 않아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생기면서 서서히 그리고 아주 깊게 만들어지는 주름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피부를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겁니다. 팔자주름은 피부가 마르면 탱글탱글하지 않으면 당연히
콜라겐이 훨씬 더 빨리 생겨요. 그래서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한 번에 많이 마시지는 말고 수시로 나눠서 입이 항상 촉촉하다 하는 느낌으로 한번 마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꼬리 습관 만들기입니다. 팔자주름은 입 주변의 근육이 처지면서 생기는데요. 찡그린 얼굴, 지친 얼굴, 무표정 혹은 입술을 내리는 표정, 요게 반복되면서 입가를 점점 아래로 처지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입꼬리가 처지면 처질수록 팔자주름이 깊고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 만들어주면 그게 얼굴에 라인 기억으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시술을 보면서 자꾸 웃으려고 그래요. 환자분들 보면서 아 맞다, 처지면 안 돼. 마스크 속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제가 요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개 자세 신경 쓰기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유독 한쪽 팔자가 더 진해 보인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옆으로 자거나 얼굴을 좀 눌린 채로 밤새 있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실 정면으로 자는 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베개가 너무 높지 않게, 베개가 너무 높으면 또 얼굴 더 잘 눌리고 목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꿔도 아침에 얼굴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팔자주름은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름이 마찬가지지만 내 표정과 습관이 주름을 자꾸 만드는 습관이냐, 주름과 멀어지는 습관이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하루 3분 내 얼굴 조금만 챙겨보세요. 팔자주름 하나만 바뀌면 인상이 진짜 달라집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번 생도 팔자주름 없이 건강하게 건생하세요.